오늘은 그 봉합에 대한 내용 두 번째 증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그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임플란트 수술은 먼저 절개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뼈 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식립한 임플란트와 이식한 뼈가 잘 치유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정확한 봉합이다. 그 봉합은 이제 절개해서 그 수술한 부위를 다시 원상복구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시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빨간 사진이 등장했어요. 너무 징그럽죠. 여기도 이제 윗니인데 윗니에 치아 하나는 뿌리만 남고 많이 썩어서 이건 하나는 뺐고요. 이제 이 자리에 임플란트를 같이 심기로 계획이 돼 있는 분이셨습니다. 수술하기 위해서 잇몸을 절개해서 이제 잇몸을 열어놓고 뼈가 이렇게 드러난 모습인데요. 보면은 뼈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 부위에 그냥 임플란트를 심을 수는 없고 이제 얇아진 뼈를 좀 도톰하게 해주는 뼈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하고 여기 이렇게 총 4개의 임플란트를 이쪽에 심기로 계획을 하고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잘 심고 뼈 이식을 잘 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차단막도 좋은 걸로 해서 좋은 차단막을 덮어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수술이 잘 성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원상복구 즉 이제 봉합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꼬맨 다음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말려 들어간 잇몸을 쫙 펴줘서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사이사이를 봉합을 했는데 보시면 이쪽 잇몸과 입천장 쪽의 잇몸이 이렇게 살짝 층이 져 있어요. 제가 입 안에서 볼 때 분명히 육안으로는 경계 부위를 최대한 맞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술이 끝나고 봉합한 부분을 이제 사진 찍어서 큰 모니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층이 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크게 확대를 해서 봤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데 실제 입안에서는 경계 부분은 잘 맞는 편이었고요. 그 치유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이분은 이제 치과 근처에서 사시는 분이셔가지고 그 치과에 소독하러 굉장히 자주 내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원하실 때마다 제가 이 치유가 과연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까 궁금한 마음에 사진을 그때그때 이제 잇몸이 아물어가는 과정들을 사진을 쭉 찍어봤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찍었던 사진을 보고 어떤 식으로 잇몸이 아물어갔는지 보겠습니다. 수술하고 3일 후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입천장 쪽과 뺨 쪽에 잇몸에 살짝 층이 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층진 부위가 이렇게 티가 아직 나요. 이런 데는 그래도 경계 부위가 되게 잘 아물고 있는데 여기는 층이 좀 져 있죠. 이런 부분들은 속상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이렇게 속상해하고 반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가끔 이제 치과에 오셔가지고 사진을 왜 찍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그냥 제가 치과의사 입장에서 그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은 요즘 분들이 그냥 입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거울을 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요즘에 이제 인증샷이란 말도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 치료를 했다라는 인증샷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겠죠. 그 환자분과 치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소통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고쳐야 될 부분이나 잘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피드백을 받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부분이 첫 번째이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자신의 그 실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사진을 찍고 그때그때 제 자신도 보고 더 나은 치료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수술 5일 후입니다. 그래도 그 처음에 경계가 맞았던 부위는 5일 정도 지나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잘 아물고 있고요. 아까 이 부분이 좀 층이 졌던 부분인데 그래도 이틀이 지난 후 보니까 그래도 잘 붙고 있어요. 잇몸이라는 게 이렇게 두께가 있기 때문에 두께를 이렇게 정확히 딱 맞춰서 경계를 맞추면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수술하고 하루 이틀만 지나도 금방 잘 붙고 회복이 잘 되는 편인데, 잇몸에 두께가 있는데 이렇게 약간 층이 졌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다른 부분들과는 다른 느낌을 보여주기도 해요. 하지만 밑에 부분에서 충분히 접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잘 치유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좀 전에 찍었던 사진 다음 날, 즉 6일 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치과 옆에 사시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씩 들려서 소독하러 오시고, 소독하면서 저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게 매일매일 이왕이면 매일매일 오셔가지고 마치 이제 GIF 파일 있잖아요. 쭉 해서 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매일매일 오실 때마다 사진을 찍었었어요. 보시면 이런 데는 일주일에 채 지나지 않았는데 거의 딱 붙어 있는 모습이고, 아까 층졌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일주일이 가까워오면서 잘 아물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쪽은 이제 이를 빼고선 바로 심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잇몸 속으로 묻지는 않았고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부품을 연결해서 잇몸 밖으로 노출을 시킨 상태였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수술 끝나고 9일 후의 모습입니다. 일주일하고 이틀이 더 지난 모습인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절개선이 윤곽은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아물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도 하고 했으나 이것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입안에 균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완전히 밀봉시켜서 봉합을 신경 써서 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역시 제가 이제 치과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제가 한 만큼 노력한 만큼 뭔가 결과가 나올 때, 물론 제가 요만큼 했는데 결과가 막 이만큼 나오면 그거는 요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고, 또 제가 이만큼을 했는데 결과가 이만큼 나올 때는 그때는 좀 속상하고, 제가 이만큼을 했는데 결과도 이만큼 나오면 그때는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한 만큼 나올 때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담이고요. 다음은 수술 2주 후에 실 빼러 오셔가지고 모습입니다. 보면은 몇 개 실은 제거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전에 보셨던 9일째 되던 날 몇 개 늘어져 있는 실들은 뺐었고, 나머지 좀 잇몸을 단단하게 잡고 있고 묻혀 있어서 그때 빼지 않고 2주째 되는 때 나머지 실들을 빼기 전의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절개선이 거의 흔적 없이 잘 아물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한숨 놓고 한시름 덜고 이제 이 수술은 잘 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겠죠. 물론 뭐 그전에도 아물어가는 모습 보면 문제가 크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임상을 하면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왜냐면 이건 잘 되는구나, 나 이 정도면 됐구나 라고 뭔가 방심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 후의 모습이었고요. 이거는 3주째 되던 날 이제 실을 다 빼고 3주째 되던 때 체크하는 데 모습인데, 절개선의 흔적이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잇몸 틈 없이 잇몸이 이제 깨끗하게 아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수술 끝나고 이도 잘 올라가서 지금까지
이 케이스는 참고로 제가 2011년도에 했던 케이스인데요. 지금 6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큰 문제 없이 잘 쓰고 계십니다. 뼈 이식한 것도 잘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그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서 제가 봉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봉합. 이게 저도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고, 항상 원상복구와 유종의 미, 왜냐하면 수술의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상복구와 유종의 미라는 단어를 항상 생각하면서 한 땀 한 땀, 정말 제가 무슨 이태리 장인은 아니지만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가방을 만들듯이, 혹은 뭐 신발을 만들듯이 저도 한 땀 한 땀 하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는 대부분의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본인의 임상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봉합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뭐 임플란트 수술할 때 봉합이 중요하다, 뭐 이런 뭐 이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동영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수술할 때 어떤 마음가짐, 치과 의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그냥 쓱쓱쓱 뭐 대충 꼬매고 이런 게 아니라, 대충 꼬맨다는 건 절대 없고요. 모든 단계에서 대충이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항상 모든 단계에서 그 단계를 성실하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갈 때 결국 최종적으로 치료 결과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한 만큼 항상 결과는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최선을 다해서 절대 대충 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진료에 임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준비한 동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상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한가위예요. 이번 한가위는 연휴가 굉장히 길잖아요. 저희 서울 S치과도 일단 월요일부터 그 중간중간 징검다리 연휴는 그냥 쉬면서 전체적으로 쉬기로 했습니다. 물론 가장 좋아하는 건 저희 치과의 직원들이었고요. 그리고 저도 그동안 되게 쉼없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휴식 기간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고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대충하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최선을 다해서 스텝 밟아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제가 제 직업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휴에 항상 건강하시고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 항상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